안녕하세요. 데이업 김채원입니다. 반도체가 전망이 좋다고 다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HBM만 좋아지는 상황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TSMC의 창립자인 모리스 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 자유무역은 죽었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미국은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이 동맹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고 또 동맹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공고하게 구축한다. 이것이 미국의 목표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차적으로 미국의 제재가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 분업 구조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설계를 해서 대만이 제조를 하고 또 중국이 소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점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 미국과 한국, 대만은 원래 하던 설계와 제조를 하되 이 중국에서는 설계, 제조, 소비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점점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뉴스 기사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수출 비중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40% 선이 무너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만 봐도 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죠. 보시면 이 12년 만에 40% 아래라고 하는 수치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51%에서 44%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40% 선을 무너뜨리는 일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2024년에 37.9%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뚝 떨어지는 부분, 23년에서도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이 직접 만드는 자립 정책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것이 추측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갈수록 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 아니라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D램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CXMT의 이 중국 레거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중 하나인데요. 이 과잉 생산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단가가 내려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로 꼽히고 있겠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가 좀 많잖아요. 뭐 하웨이라든지 샤오미 이러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을 텐데 자국산 메모리 칩을 쓸 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이런 과잉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램 생산 중 하나요. 2012년 30%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러나 이 2012년과 2024년의 지금 현 상황은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를 기록했던 2012년 같은 경우는 이 수출 물량 자체는 늘어났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출 비중이 작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2024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닌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한국 반도체에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아예 다른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경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추가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디램 시장 내 중국 제조사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도 한국 반도체에는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4%를 기록했던 것이 2024년에는 11%, 25년 16%까지 전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게 2년, 1년인데 점차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이 전망치가 늘어난다는 것이 한국에는 굉장히 이 경계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한국 반도체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점점 더 격화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와중에도 또 첩천삼중이라고 더해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제재를 가했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이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할 텐데, 중국에는 이 반도체 핵심 강물인 히토류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에 보이는 것이 히토류 광물 중 하나인데, 다른 물질과 혼합했을 때 구조나 기능, 성능을 굉장히 월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 좋은 물질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저전도체, 고성능 축전지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원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핵심 연료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수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에서는 이 광물, 핵심 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중국 내에서 마지막으로 있던 외국인 소유 기업, 이 두 곳을 중국 국유 기업에 인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인 이 네오인데요. 그 회사인 네오가 86% 중국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상황에서 매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 네오사 같은 경우는 히토류 중 하나인 디스프로슘이라고 하는 광물을 다루고 있는 회사로서 이 회사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히토류를 아예 중국 내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이 히토리와 관련해서 국가 기밀로 규정을 하면서 통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히토리 업계 인사 2명이 외국인에게 정보를 넘겼다가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달 밝히면서 아무래도 좀 더 공고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이러한 재료들 외에도 뭐 안티몬, 칼륨, 게르마늄 등 다양한 재료에서도 통제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사실 이 히토류라고 하는 물질 자체를 중국 내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정 기술에 대한 수출도 규제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은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히토류를 추출할 수 있는 화학 기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우위로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기술에도 규제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반도체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D램과 HBM의 점차적으로 상반된 이 산업 현황을 점점 격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진 잘 모르겠지만, HBM 같은 경우는 대만 수출 덕분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 6.3%를 가지고 있다가 2024년 16.4%로 수출 비중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만에 있는 TSMC 덕분이겠죠.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이 TSMC가 한국으로부터 HBM 물량을 받아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물량이 늘어나고 TSMC의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도 이 보내고 있는 HBM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램과 HBM의 상황이 점차적으로 더욱더 이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와 HBM 상황이 점차적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 강국의 타이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국의 제재, 미국의 제재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만의 이 메모리 반도체를 지키는 이러한 방법들이 점차적으로 더욱더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해서 이러한 시황들이 있다면 제가 정리해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